에서는 1000분의 1이었는데 이라크전에서는 럼스펠드 장관이 전쟁이 정규작전이 끝난 다음에 전력비를 묻는 기자질문에 5000분의 1에 해당된다고 했습니다. 손자병법에 의하면 576배 적보다 우월하면 마치 벼랑으로 발치시고 이길 수 있다고 그러는데 576배보다도 현저하게 높은 그 배열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마이크로칩 혁명이 지금도 일어나고 앞으로 더 발전될 것입니다. 그거를 군사적으로 이용하면 C4ISR 혁명이 생기고 이런 적보다 먼저 신속하게 전투 행위 사이클, 보고 판단하고 결심하고 행동하는 그 사이클을 회전해서 적을 혼돈, 교란, 무력, 마비시킬 수 있다. 마비 효과를 창출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큰 변화는 장사정 정밀 타격입니다. 이스라엘의 공격 편대군은 이라크의 오시락 원전을 정밀 타격했습니다. 아르헨티나의 포클랜드 사태 때 아르헨티나의 미라즈 전투기는 엑소세 2개를 발사해서 영국의 구축함을 격침했습니다. 비용대 효과 면에서 아르헨티나는 개선했고 전 세계가 깜짝 놀랐습니다. 미 공군의 전폭기 편대는 리비아의 카다피 수소를 정밀 타격했습니다. 카다피가 잠깐 피어는 사이에 화장실 간 사이에 그의 생명은 유지됐고 수양딸이 세상을 떠났다는 얘기했습니다. 골프전 때 미 공군은 일회 출격 일발 명주 파괴하는 그런 성과를 보였습니다. 미사일 비중이 골프전에는 전체 폭탄의 7.8%에 불과했습니다. 12년 후에 이라크전에서는 70%로 증가했습니다. 앞으로 20년 뒤에 미사일의 비중 능력은 골프전의 5,000배에 달할 것으로 군사 전문가들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장사정 정밀유도 무기 앞으로 성능은 더욱 높아지면서 가격은 낮춰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가격이 낮춰지니까 다량 확보가 가능하고 따라서 이 무기를 갖고 싸우는 전법이 바꿔집니다. 피제의 성능이 계속 향상됩니다. 비용은 감소되고 특히 제프리라는 사람의 보고서에 의하면 미국이 스텔스 크루즈 미사일을 대량 생산할 경우에는 한 발당 10만 불 이하로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만 발을 확보하려면 10억 불이 든다는 얘기가 되죠. 그걸 갖고 동시 통화 병력전을 한다면 한국이 이상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장사정 정밀 타격 그 수단이 발전되고 그 운용 방법이 변화됨에 따라서 어떻습니까? 적의 도달거리 밖에서 전략적, 작전적 적의 중심을 확실하게 명중 파괴할 수 있습니다. 손실이 큰 근접 전투가 불필요합니다. 비선형, 비접촉, 장거리 전투가 미래전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상당히 좋은 이론이 만들어졌습니다. 동심오원론입니다. 원이 1원, 2원, 3원, 4원, 4원, 5원이 있습니다. 한 나라의 국가체제를 보면 지휘부, 1원입니다. 지휘부. 2원은 국가의 핵심 체계로 전기체계, 석유체계, 식량 같은 것이 2원 체계입니다. 3원 체계는 하부 구조로 도로망, 항만, 공항, 공장 이런 것이 해당됩니다. 4원은 시민입니다. 맨 밖의 원이 군대입니다. 옛날에 왕은 자기를 보존하기 위해서 맨 변두리에 군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군대와 왕의 위치가 거리가 멉니다. 왕을 직접 타격하고 직접 겁주어서 왕을 선포하고 항복을 받으면 전쟁이 끝납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상대의 군대가 원거리에서 왕을 보고 막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장거리를 보고 원거리의 표적을 보고 때릴 수 있는 수단이 만들어짐으로 해서 이 전략 개념이 바뀝니다. 쉬워지면은 이게 중심, 우리말로는 중심으로 표현되는데 영어로는 센터 오브 그래비티로 지금 말씀드린 이런 오원론의 한 국가 체제의 핵심적인 아주 중요한 그런 표적을 말합니다. 중심을 빠르게 시별해서 타격을 합니다. 내부일수록 어떻습니까? 왕이 있는 이 지휘부가 더욱 중요합니다. 근데 그 왕이 있는 중요한 부분을 장사정 정밀유도 무기로 직접 타격할 수 있는 방법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심 이론에 있는 핵심 표적뿐만 아니라 2원, 3원, 4원, 5원에 국가의 중요한 체계죠. 이런 것을 동시병렬적으로 통합해서 공격하면은 마비 효과가 창출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심마비전이 이제 나옵니다. 군에 좀 관심 계셨거나 관심이 계신 분은 이 전술적 차원, 작전적인 차원, 전략적 차원의 싸우는 적과 싸우는 데 있어서 차원의 그레이드가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전략적 차원은 군급 이상의 작전이 되겠고 작전적 차원은 예컨대 사단급 그리고 전술적은 연대급 이하 뭐 이런 식으로 쉽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레벨이 있는데 나폴레옹 시대는 전술적 차원에서의 승패가 작전적 차원의 승패에 영향을 거의 안 미쳤다고 봅니다. 그런데 독일의 전격전에서는 영향을 조금 미쳤다고 그러고 지난번 걸프전에서는 많이 영향을 주는데 두 가지 차원만 겹치게 되죠. 두 가지 차원에서만 영향력을 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1세기는 어떠냐? 21세기는 죄송합니다. 21세기에는 이 세 가지가 중첩이 됩니다. 세 가지가. 그 이야기는 전술적 차원에서의 승패가 전략적인 차원의 승패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전술적, 작전적, 전략적 전쟁 수준의 상호 중립성이 증대되어서 전술적 수단으로도 작전적, 전략적 최종 목표를 직접 접근해서 겨냥해서 타격할 수가 있다. 그래서 참수작전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 참수작전은 어디를 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예전에 우리 조상들도 역적을 하면은 참수형을 했습니다. 그거를 따가지고 참수작전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제가 붙인 게 아니라 미국 사람들이 붙인 것입니다. 이 내용은 적의 핵심 중심, 국가 지도자 전쟁지휘센터를 원거리에서 직접 정밀 타격해서 전쟁 지도 지휘 기능을 일도에 마비 무력화해서 전쟁 그런 능력을 갖고 있으면 상대가 그런 능력을 갖고 있다. 그럼 겁먹게 되죠. 그래서 전쟁 도발 억제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밀 감시 정찰을 이렇게 하려면 정밀 감시 정찰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지도부의 소재를 거의 실시간으로 정밀하게 파악하고 지도부와 주민을 분리시켜서 주민은 피해가 안 나게 하고 지도부만 정밀하게 달성 제거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